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자, 좌파 방송인의 민낯 두 번째 손석희 이 방송입니다. 좌파 방송인의 민낯은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손석희는 손절 당하나 이렇게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네. 자, 월수금 11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 구정, 이제 설 지난 후에는 매일 방송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일 방송은 이제 뭐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흥미진진한 손석희의 손절각. 자, 이제 JTBC에서는 지금요, 손석희를 뭐 내린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뭐 복아무개라는 분이 뉴스룸을 대신 이제 앵커로 이제 지금 이제 캐스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JTBC는 원래 이제 TBC가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전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TBC는 오락방송 드라마에 아주 강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JTBC가 스카이 캐슬로 완전 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는 그냥 뉴스룸도 이만큼 했으면 됐다. 손석희 데리고 와갖고 이만큼 써먹었으면 됐다. 이제는 모든 거를 즉 드라마에 몰빵한다. 이래서 JTBC에서는 어제 회의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네, 리테이터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가 계속 안고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종편이요. 네. 좀 잘못됐어요. 종편은 말 그대로 종합편성 TV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뭐 뉴스만 할 뿐만 아니라 연애, 오락, 시사 다 하도록 했는데 연애, 오락을 하니까 제작비 너무 많이 들고 시청률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건 사실 정상적인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JTBC는 그 가운데서도 일단 드라마, 오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종편 가운데서는 안착을 맨 먼저 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뉴스 프로그램도 손석희란 어찌됐든 스타였죠. 스타를 앉혀서 현 정부의 그 각과 같은 그런 식의 이제 틀을 짜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시청률도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 좌파 방송인들의 제 민낯으로 일부러 했는데 난 그 이중성이 굉장히 싫습니다. 아니 그냥 손석희 씨 보면은 굉장히 신사인 척하고 막 뭐 세상사 모두의 자기는 달관하고 도덕적인 거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 언론인이고 참 지식인처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석희 씨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공중파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른바 좌파 방송인들을 보면은 전혀 언론인으로서 소양이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송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라인,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될 그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점을 막 어기면서 함부로 짓거리면서 선동하는 방송, 게다가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하는 그래놓고도 인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우리의 좌파 방송인들 이거 퇴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희 방송을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건을 보면 이제 김나라 씨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 스스로의 이제 몰락하는 이 좌파의 민낯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손혜원 사건이 이렇게 터졌을 때 앞으로 나올 거 너무너무 많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이 손석희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확인되지 않은 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주 가까이에 제가 이제 그쪽 그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이 손석희를 사표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사표를 받아? 이상하다.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찔렀는데요. 근데 바로 이제 이 10일 날에 그 폭행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접수를 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좌파들이 우리들은 정의롭다. 우리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로 엉망진창을 떠나서 방탕하게
진짜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본부를 잃고 가다가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돌아보지 마세요 하다가 궁금해갖고 이렇게 소금 기둥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건 어디냐? 저는 어떻게 보면 JTBC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JTBC가 이 손석희 씨에 대해서 우리는 손석희 씨를 너무너무 이제 믿는다, 이건 오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JTBC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JTBC는요, 처음에 중앙일보는 이제 조중동의 이런 원칙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파로 가고 있고요. 근데 JTBC는 완전 좌파잖아요, 보도가. 이래서 이제 손석희를 앞세워 가지고 좌파로 막 손님 끌고 나서 JTBC는 뭡니까? 말하자면 더 이익이 많이 남는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로 이제 터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석희 이용할 만큼 이용했기 때문에 JTBC는 손절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보낼 수밖에 없지요. 저렇게 앵커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 신뢰도, 누가 손석희 앵커가 나와서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뭐 본인 스스로가 뭐 사표 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사장 아닙니까? 사표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JTBC도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뉴스를 몰아가기 때문에 몰아가기 때문에 JTBC 내에 있는 양식 있는 기자들이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론이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JTBC가 손석희 씨가 본인의 프로그램, 이 말 뉴스룸에 JTBC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JTBC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쏟을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또는 다른 모든 자산을 뉴스룸에 투입하면 결국 좋은 건 물론 JTBC도 일부는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누굽니까? 앵커. 손석희의 이미지만 멋있게 올라가는 것이죠. 다 항상 이렇게 자리하고 딱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만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계속 되는 그 이미지 정신이라는 이야기지만 이미지 언론인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쇼 정부, 쇼 청와대는 이야기지만 쇼 언론인, 쇼 앵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민낯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꼴통님 문재인님께서 10,000원, 서영교, 손혜원에 이어 손석희까지 3당 콤보 만행입니다. 3당 콤보. 네. 저에게 후원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UW인님께서 2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시원시원한 방송 안전 빵빵.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석희 씨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자기는 그 총리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개각이 들어가지만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그런데 왜 하냐, 내 총리급인데 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저는 확인 못 하겠습니다. 뭐 언론인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분수를 모르는 경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손석희 씨가 그동안에 보면은 아까 우리 안영환 원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뉴스룸에다가 그냥 쏟아부으라고 해서 다른 방송, 다른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뉴스룸에 이제 대담하는 거 많잖아요, 기자들하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뭐, 저 기자 진짜 잘한다 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아니 왜 그 아무개 기자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말도 잘하고 마스크도 참신하고 그 다음에 이 균형 잡혀 있던데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딱 뭐라고 하냐면 그 기자 잘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못 나오게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손석희 씨가 못 나오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하는 기자는 못 나오고 이렇게 막 헤매는 기자들 많이 해서 어디까지나 자기를 돋보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팀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 박모라는 작가를 데리고 있는데 이번에 김훈 기자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는 앵커 브리핑 이거를 네가 작가를 하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로이터에도 있었고 경향에도 있었고 KBS에도 있었는데 뭐 그걸 거절하고 나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져 갖고 더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 이 녹취록을 보니까 완전 기두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훈 기자가 이 아쿠다가와 류노스키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요. 막연한 불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불안한 겁니다. 김훈 기자는 제가 문맥상을 볼 때는 처음에 봐주려고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공익을 위해서 뭐 봐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좌파들이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잖아요. 막연한 불안으로 자꾸 만나서 내 무슨 자리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문맥으로 본다면 김훈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손석희 씨는 협박을 했다, 공갈을 했다고 이제 뭐 검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웅 기자가 제가 알고 김웅 기자가 협박할 분은 아니에요. 네. 협박하고 그 정도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어때요, 김웅 기자는? 그냥 조용하고 좀 수줍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기자들은 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조용히 문장령이 있었던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김웅 기자가 뭐 협박을 했다. 저는 그건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 기자였던 그 제 기억으로 본다면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연한 불안이라는 표현을. 그런데 이번에 김웅 기자의 그 입장문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뭐 인터넷 네. 들어서 보십시오. 참 잘 썼습니다. 네. 명문입니다. 본인 입장을 아주 정리해 잘 썼어요. 그건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웅 기자가 어찌됐든 현 정권 하에서 손석희는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좌파 진영 내에서 엄청난 권력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없이 덤벼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뭔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밤 11시에 거기서 단둘이 그것도 룸에서 만난 거예요. 김웅 기자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몸싸움을 하다가 전치 3주가 났는데 앉으라고. 네. 뭐 1분만이라도 앉으라고. 그러니까 거의 매달린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아까 김수현님께서 손석희 씨가 참 나이에 비해서 이 주먹발이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다음에 액션 배우로 데뷔를 하는 게 어떠냐 막 이렇게까지 이제 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처음에 나온 걸 보고도 이게 뭐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같은 기자가 딱 보기에도. 근데 어저께 김웅 기자가 얘기한 걸 보니까 딱 맞춰지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폭행 사건이 아니라 김웅 기자가 밀회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김웅 기자가 밀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조수석에 있었던 분이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막 다 떠돌고는 있습니다만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네. 김웅 기자 취재 보도 방해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방해 그렇죠. 사건이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웅 기자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일자리를 얻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웅 기자 말대로 진짜 아까 아구다카 류노스케가 얘기한처럼 그 너무나 불안함, 죽음과도 네. 같은 불안함. 결국 아구다카는 자살을 했어요. 이런 그 것처럼 막연한 불안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저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하님이 대한민국의 마이크 타이슨 손석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김웅 기자가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김웅 기자가 뭘 이렇게 골지르거나 또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거나 네.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말하고 네. 뭐 말로 상당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스타일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길래 정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바 네. 행동을 한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안용환 이제- 원장님과 종시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조수석 예.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괜히 우리도 또 저희들 모르죠.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참 뭐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게 절대로 네.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네, 왜냐하면 31살의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여성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미성년 약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절대로 아니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90세 노모님과 그 과천에 그 드라이브를 갔다. 참 그게 너무 말이 안 돼갖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차라리 사실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노모님을 모시고 참.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유엔 그 안보리에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에 석유를 준 게 이게 아주 확실하게 네. 그 제재 여기에 대해서 위반 아닙니까? 우리 네. 정부에.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이 손 사건을 키운 거 아니냐. 손도 결국은 이제 좌파의 도구에 좌파에 말하자면은 소모품에 불과했다. 뭐 그러면은 양손이 마찬가지라 양쌍 손혜원의 네. 소모품입니까? 지금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아이템 정하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혜원 씨 건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손석희 씨 건이 너무나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왜냐면 워낙 또 그렇죠. 유명 인사였던데 워낙 또 본인이 깨끗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문제 그렇죠. 삼는 겁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과거 때문에 네. 아까 박 시인의 이야기처럼 본인이 워낙 깨끗하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겁니다. 위선 네. 때문에요.
그 민낯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손혜원 씨 사건을 좀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 저 코코 방가님, 제가 무슨 뭐 특종을 하고 뭐 손석희 씨가 뭐 간 뭐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포털에는 더한 얘기가 떠돌아다녀서 그게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석유를 대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해야 될 일입니다. 네.